여러분, 혹시 저 우주에 떠 있는 작은 인공위성 하나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교실 풍경을 완전히 결정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냉전 시대에 쏘아올린 스푸트니크가 어떻게 21세기 핵심 교육 모델인 스팀의 탄생까지 이끌었는지 그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때는 1957년 10월 4일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삐삐 하는 작은 신호음 하나가 전 세계를 말드레로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어요. 바로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한 거죠. 이게 그냥 와, 기술 대단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진영의 심장부에 울린 경고음이었고, 특히 미국의 자존심과 교육 시스템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버린 엄청난 사건, 바로 스푸트니크 쇼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주에서 일어난 이 충격이 어떻게 교실 풍경까지 바꿔놨을까요? 지금부터 그 교육혁명의 첫 장을 한번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에 미국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학생들 흥미? 그런 건 일단 나중 문제야 하면서 오직 과학과 수학에만 모든 걸 쏟아붓는 이른바 학문 중심 교육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근데요, 이런 극약 처방에는 꼭 부작용이 따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과학에 재미를 못 붙이기 시작했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2000년대가 되니까 국가 경쟁력까지 걱정해야 할 수준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바로 이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사로 등장한 게 바로 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스템만으로는 뭔가 2% 부족했어요. 이 차갑고 딱딱한 과학기술의 틀에 아주 중요한 알파벳 하나가 딱 추가되면서 교육이 드디어 인간적인 온기를 가진 혁신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템이 그냥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 단어들 머리 글자만 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 당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따로 놀던 이 핵심 과목들을 어떻게든 하나로 꽉 묶어서 꺼져가는 경쟁력의 불씨를 되살려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A, Art, 즉 예술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A 하나가 추가되면서 교육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기술 전문가를 키우는 걸 넘어서 예술적인 감성, 그리고 디자인적인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을 위한 문제 해결사를 키우는 걸로요. 차가운 기술이 따뜻한 혁신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이 스팀의 5기둥은 절대 따로 놀지 않아요. 정말 잘 짜인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아요. 과학의 문제의 본질을 깊게 파고들면서 연주를 시작하면 기술과 공학이 튼튼한 뼈대를 만들고요. 그 위에 예술이 창의력이라는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이 이 모든 걸 정밀하게 조율하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팀 교육이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21세기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스킬, 바로 force의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크리티컬 띵킹, 잘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함께 일하고, 콜라보레이션, 마지막으로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무기를 내 것처럼 자유자재로 쓰면서 어떤 문제든 딱 해결해내는 그런 인재를 키우자는 겁니다. 자, 이제 딱딱한 이론 얘기는 잊지 마고요. 이 멋진 아이디어들이 실제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 손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놀라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에 대해 공부해야 하니까 과학, 지식이 필요하죠. 로봇을 움직이게 프로그래밍하고 센서를 다뤄야 하니 기술이 들어가고요. 로봇의 구조랑 움직임을 디자인해야 하니까 공학이, 또 로봇이 다닐 길 계산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니까 수학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서 진짜로 바다를 청소하는 로봇이 탄생하는 거죠. 더 현실적인 예시도 있어요. 바로 미세먼지 문제. 학생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직접 마스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성분이 뭔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연구하고, 이게 바로 과학이죠. 3D 모델링 같은 기술로 마스크를 디자인해요. 그리고 필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테스트하고, 이건 공학. 가장 좋은 마스크 사이즈를 계산하는 데는 수학이 쓰입니다.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살아 숨쉬는 스팀 교육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학생들은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면서 에너지 문제에 도전하고 헬스케어 앱을 개발하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 문제를 고민합니다. 말 그대로 스팀 교육이 교실을, 인류의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작은 하지만 강력한 연구소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스팀 교육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융합 교육을 외치는데 실제로는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실패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상과 현실의 그 틈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은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제대로 못할까? 사실 답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이걸 합쳐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고민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국어, 수학, 과학, 미술 이걸 한 그릇에 넣고 억지로 비벼서 자, 융합 비빔밥이야 라고 하는 거죠. 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실패하는 융합교육을 보면요. 선생님이 억지로 내용을 막 섞어서 이론만 가르쳐요. 하지만 진짜 성공적인 스팀 교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지식이 필요하네? 하면서 스스로 찾아 나서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각 과목의 장점들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고요. 핵심은 무엇을 섞느냐가 아니라 왜 섞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학생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4단계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진짜 융합교육으로 가는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상황 제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재미없는 문제가 아니라 와, 이 문제는 진짜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상황을 던져주는 거죠. 이게 학습 동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의적 설계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에요. 정해진 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진짜 내 공부를 한다는 느낌, 바로 자기주도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가 보기에 융합교육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감성적 체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하는 격려를 받고 작은 성공 하나에도 다 같이 기뻐하고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 발견의 기쁨. 이런 감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배움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내용 통합입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융합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과학 지식도 필요하고 수학 계산도 해야 하고 디자인도 예뻐야겠네 하면서 스스로 여러 지식들을 막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자, 이렇게 스푸트니크에서 시작했던 기나긴 여정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마주한 스팀 교육의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 핵심을 딱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스팀 교육의 진짜 목표는요. 단순히 과학 지식, 수학 공식 몇 개 더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복잡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해내는 진짜 문제 해결사로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스팀 철학의 심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미래를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과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는요, 바로 이런 우리의 작은 관심과 우리 아이 교육은 괜찮은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래 교육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